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6, 7, 8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반이 이제 화학 심화반입니다. 이제 심화반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론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 석 달 동안 봤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석 달 동안 이론반 본 거,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이 책이 이제 한 5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이론반으로 봤는데, 한 500페이지 분량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또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화반은 사실은 뭐냐면 이회독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회독 개념인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쉬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수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개념에 해당하는 예시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들려고 해요. 이론반 때보다. 그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심화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 유형은 이제 비슷한데, 이제 조금 독특한 유형들, 그죠? 이제 우리가 그것들, 예를 들어서 혼성 오비탈도 이론반에서는 간단하게 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심화반에서는 혼성 오비탈도 원리서부터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 겁니다. 왜 이런 혼성 오비탈이 나타나는지, 그죠? 요걸 자세히 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공개 문항들을 갖다가 한번 보면 sp 혼성 오비탈이 sp3 혼성 오비탈이 왜 sp 혼성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큰지,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저하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강산 강염기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 그죠?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는데, 약산 강염기 중화 반응 또는 강산 약염기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 그죠? 요것들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개념들 플러스,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기출문제보다 심화된 개념들,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구석진 곳에 있는 개념들까지 총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개념 플러스 문제, 거기다가 기출문제까지 포함을 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는 거의 한 80% 정도는 끝났다고 봐야 돼. 그 다음 나머지 20%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문제 연습만 조금 해주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들만 하면 충분히 다 만점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2회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1회독 한 학생들 2회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이해가 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이제 이해가 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저게 저거였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회독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2회독 때 이해가 갔다. 그럼 그 부분에 별표를 똑딱 치고 넘어가야죠. 뿌듯하잖아. 그죠? 예, 그렇게 되고 3회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4회독이 되면, 그죠? 이제 1, 2회 3, 4, 1, 2, 3회독 하는 동안에 이해가 안 갔던 그런 부분이 4회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죠? 거기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조금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갔던 개념들이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5회독까지 오면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것보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약한 부분이, 약한 개념들이 딱 압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얘기인데 2회독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조금 건드리면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준이 높아요. 꽤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회독을 하더라도 다 풀리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죠? 2회독을 하더라도 이제 다 풀리진 않을 거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손을 못 대겠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패스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3회독을 하게 되면 이해가 안 갔던 개념들이 이해가 되면서 그 문제들이 조금 더 풀리게 되고 4회독이 되면 또 이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이해가 가면서 그죠?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풀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1, 2, 3, 4, 5회독을 하는 동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나온다고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죠? 패스할 문제는 가급적이면 다 패스해 버리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 저하고 같이 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저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맞는 문제다, 그죠? 저는 이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맞춤 문제다. 자기가 만약에 맞춤 문제들은 자기가 푼 거하고 제가 푼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세요. 그래서 둘 중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죠. 문제는 반드시 풀고 나서 설명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그 질문 게시판 있죠? 그 진통 카페에 들어가면 배수진 화학 공부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통해서 이제 질문하시면 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보고 답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용을 하시고요. 그 질문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 스캔해서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럼 그 문제는 저하고 같이 푸는 거하고 똑같아.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 문제는 자기가 풀고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그죠? 저하고 같이 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전혀 손을 못 대겠어. 그 문제를 갖다가 스캔해 놓고 이 문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저하고 그냥 같이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문제를 패스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죠?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채점하고 모르는 문제를 저한테 카페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쉬는 시간이 잘 안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들이나 개념들 저한테 꼭꼭 질문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말고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예, 이 중에 한번 보니까 책을 한번 봤어요. 작년에 수업 들은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학생들 보면 문제도 거의 다 맞췄어. 근데 지금 앉아 있잖아. 지금 두세 명이 지금 보이네요, 벌써. 응? 그러니까 애들 지금 전부 다 다시 차근차근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관적인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요.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퍼져 있다던가 아니면 해이해져 있다던가 그렇게 되고 나 화학은 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쉬어버리면 여러분들 감각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학이 약한 학생들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 학생들은 진짜 여러분들 집중 바짝 해서 필기 철저하게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 저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시겠나요? 예. 됐습니다.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원소, 원자 요거 나와 있죠.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제가 1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학의 시작이거든요. 화학의 시작이기 때문에 18페이지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소, 원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조금 스피드하게 나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원소하고 원자, 화학 시작하는 사람들이 원소하고 원자를 모른다는 건 말이 좀 안 되거든. 그래서 10페이지부터 한 18페이지 정도까지는 제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예시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나요? 봅시다. 원소하고 원자 나가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소하고 원자. 원소하고 원자 비교하고 원자하고 분자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헷갈린다고. 됐죠? 다 무시하고 원소하고 원자 비교하라고 그랬고 원자하고 분자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소는 무슨 개념? 종류의 개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원자는 무슨 개념이다? 개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CH5OH야. 얘는 몇 종류 원소입니까? 탄소, 수소, 산소. 얘는요, 세 종류 원소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몇 개의 원자? 얘는요 9개의 원자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Cl 같은 이런 화합물이 있다고 합시다. SOCl2. 얘는 몇 종류 원소입니까? 역시 SOCl 역시 세 종류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 몇 개의 원자? 이러면요 4개의 원자가 되는 겁니다. 4개의 원자. 됐죠? 그래서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고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1회독 할 때 여러분들 노트 필기한 거 있죠? 2회독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1회독 할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2회독 할 때 이해가 갔다. 그죠? 아까 내가 별표 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마찬가지. 요거 지금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주는데 그게 예를 갖다가 만약에 들어주면 1회독 할 때 그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트를 갖다가 두껍고 두꺼운 노트에다가 좀 넉넉하게 필기를 하라고 그랬잖아. 아시겠죠? 예. 그게 만약에 노트 얇은 노트에 빡빡하게 이미 적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볼륨 2 만들어야지. 응?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회독 할 때 하고 좀 다른 예시를 든다. 그럼 그것도 적어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인데 이와 같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다. N2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다. O2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다. F2도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Na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종류가 되겠죠. 근데 왜? Na는 금속이야. 금속의 특징,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좀 나중에 할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될까요? Br2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 원소. 이와 같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한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돈소 물질을 요새는 전부 다 원소라고 부르죠.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A도 마찬가지야. NA도. 얘 Na 뭡니까?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 지금 현재 한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철도 마찬가지고 얘도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한 종류 원소로 돼 있고, 그죠? 한 종류로 돼 있고, 물질의 특징, 호돈소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소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원자는 뭐 이제 이거하고 개수의 개념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뭐 Cl, N, O, F, Br 얘들을 갖다가 총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원소하고 원자를 비교하라 그랬고요. 이번에는 원자하고 분자를 갖다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고요. 분자는 원자들이 모이는 거야. 됐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분자는요.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가 모입니다.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되는 겁니다. 얘들을 갖다가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자가 모이는 건데요.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소하고 원자를 비교해 주고요.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얘들을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화합물은요. 화합물은 별도로 기억을 해야 돼. 그냥 화합물은 별도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화합물은 그죠? 왜냐? 얘들을 다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그죠? 헷갈려 버려. 그죠? 그러니까 단지 한번 보세요. 당장 지금 현재 N2는 원소이면서 원소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분자에도 들어가 있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해 줘야 되고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화합물은 역시 이거는 별개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원소하고 원자 두 개 비교, 분자하고 원자하고 분자 두 개 비교, 그 다음에 화합물은 별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 얘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별도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그죠?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 그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 얘를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일정한 비율이란 얘기는요, 질량비가 있고 몰수비가 있죠. 질량비가 있고 몰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몰수비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비를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질량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몰수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CO2 같은 경우는 1대 2가 되고요. CaO 같은 경우는 몰수비는 1대 1이 되겠죠. 질량비는 얼마가 될까요? 질량비는요. 탄소하고 산소니까 얼마입니까? 얘는 질량비가 1몰, 얘는 1몰에 지금 현재 2몰이 되겠죠. 그럼 얼마야? 12대 32니까 질량비는 3대 8이 나오는 겁니다. 산소, 그죠? 칼슘의 원자량은 40이야.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야. 됐죠? 요걸 갖다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5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할 것,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할 것, 화합물은 별도로 비교할 것. 이렇게 되면 안 헷갈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동위원소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소가 돼 있죠.
수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1개, 전자가 1개예요. 얘는 질량수가 되겠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되는 거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되는 거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됩니까? 동위원소의 특징 뭐가 될까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됐죠? 양성자 수가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다. 이것들 전부 다 동위원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물리적 성질은 뭡니까? 물질 고유의 성질이잖아. 그죠?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질량, 얘들이 물리적 성질이 되는 거고,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을 하는 성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장 동위원소는 질량과 같은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근데 화학 반응할 때 여러분들 H+가 되죠. 전부 다 똑같이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하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는요, 물리적 성질은 다르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1회 독대 했던 노트를 펴놓고 하면서 조금 더 다른 예시나 이런 것들은 그 옆에다 접어두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 1회 독대 노트를 너무 빡빡하게 필게 한 사람들은요, 그죠? 뭡니까? 볼륨 2 만들어야 돼, 반드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이 몰랐던, 이해가 안 갔던 그런 객관식 보기들 있죠? 그 객관식 보기들도, 그죠? 그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 노트에서 그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반드시 쓰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노트를 단권화시키면서 나가세요. 아시겠죠? 예. 한 장 넘기면, 동중원소는요, 말 그대로 질량만 같은 게 이제 동중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동소체는 뭡니까?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그죠? 원자나 분자의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탄소,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와 흑연.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배열이 다르잖아. 원자 배열이 다르니까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배열이 다릅니다. 원자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 요거를 동소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들 S8이 뭡니까? 여러분들 단사황도 S8이에요. 단사황도 S8이 되고 사방황도 S8이 되는 겁니다. 단사황도 S8이 되고 사방황도 S8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얘들은 분자의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양과 성질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분자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 요거를 동소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사황과 사방황은 동소체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4가 뭐 있었습니까? 흰 인도 P4가 됐고요. 붉은 인도 P4입니다. 근데 얘들 역시 분자 배열이 틀려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분자 배열이 다르니까 흰인과 붉은인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흰인과 붉은인을 동소체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그죠? 원자의 배열이나 분자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 요거를 동소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기본 법칙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야. 기본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은 뭡니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은 같다. 그죠?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얘들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죠? 반응 전 원자의 개수와 반응 후 원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듭니다. 두 물질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드는 가장 만만한 예가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이 되고 산소 1몰의 질량은 32g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만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CO2 44g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12g과 32g이, 그죠?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질 때 12대 32의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거죠. 12g과 32g, 즉 3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배수 비례의 법칙은 뭡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다시 한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거 보세요. 두 종류 원소입니다. 두 종류 이상이 아니지. 참. 그죠? 두 종류 원소가 결합을 해서, 이게 씁시다. 두 종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두 종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걸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질소, 그죠? 산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종류 원소가 결합을 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산소, 나머지 원소들, 질소, 나머지 원소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질량비,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걸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얘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요점만 정리하고 지금 넘어가는 중이에요. 쉽잖아. 책 한번 볼까요? 10페이지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체크 좀 하고 넘어갑니다. 원소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원자와 달리 종류의 개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요. 개수의 개념, 동그라미 1번에 개수의 개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분자보다는 당연히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크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분자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물질 고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8쪽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단원자가 분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8쪽은요,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화합물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요, 뭡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생성된 순수한 물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위원소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동그라미 2번 특징, 기역, 니은, 디귿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론반 설명할 땐 다 원리서부터 다 했어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동중원소에서, 그렇죠? 얘는 단지 질량만 같다. 동그라미 2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그죠? 호돈수 물질 중에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분자 또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동그라미 1번에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동소체다. 이 정도까지. 단사황과 사방황도 동소체다. 흰인과 붉은인도 동소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나머지는 다 됐잖아. 질량보존 법칙은 여러분들 밑줄 안 꺼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론반 때 다 써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한 화합물을 생성할 때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배수 비례의 법칙은요, A, B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각 A 원소의 질량이 같으면 B 원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이론반 때는 제가 얘를 다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돌턴의 원자설 뭡니까? 요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턴이 원자설을 만든 거야. 그죠?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틀렸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계속 쪼개지고 있고요.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소의 질량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 틀렸습니다. 동중원소, 동위원소의 발견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화학 변화 시 원자들은 새로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예외가 있는 거죠. 핵 붕괴 반응 시에는, 그죠? 뭡니까? 뭐 이제 우라늄이 토륨으로 바뀌고, 그죠? 새로운 원자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맞는 거지 뭐. 화합물은 한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요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는 4번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도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심화 개념이나 심화적인 예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야.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큰 차이는 못 느낄 거예요. 물론 차이를 느끼긴 하겠지만 이따 수업하다 보면. 원자량은 뭡니까? 원자들의 질량비를 원자량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죠? 근데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산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은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되는 겁니다. 왜 탄소를 갖다 기준으로 삼았는가? 이것도 이제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고 있읍시다.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을 12로 정하고 요 놈을 기준으로 정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얘만 보면 수소, 뭐 계산기 두드려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소의 질량은 탄소 질량의 12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탄소가 12가 나오니까
수소는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산소 질량은 탄소 질량의 3분의 4배야. 그래서 탄소가 10이면 산소는 16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탄소의 질량을, 그죠?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을 12로 치환을 해놓고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을 비례값으로 표현한 것, 얘를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원자량. 원자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게 계산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됐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을 비례값으로 표현한 것, 얘를 원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자량이 필요한 문제는 원자량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을 따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자량이 필요한 문제는 원자량이 주어지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 원자량은요, 그죠? 요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14페이지 맨 밑에 이것도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예전에 지금 그냥 한번 보면서 넘어가죠. 염소가 35짜리, 그죠? 3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75%가 존재하고 37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25%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때 염소의 원자량을 35라고 얘기하기도 웃기고 37이라고 얘기하기도 웃기니까 평균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3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전체 100% 중에서 75%를 차지하고 있고 요거 더하기 37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전체 100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얼마다? 35.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이제 우리 책에 문제도 나와 있지만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상에 35.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지구상에 몇 %가 있다고요? 0, 25, 75, 100 몇 %입니까? 지구상에는 35하고 37밖에 없죠. 근데 원자량을 35라 그러기에도 웃기고 37이라 그러기에도 웃기니까 걔를 갖다가 평균 내서 평균 원자량이 35.5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35.5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지구상에 35.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알잖아 이제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화학을 다 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분자량은 뭡니까?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얘기하죠. 원자량의 합을 이제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C2H6다. 얘 분자량 얼마입니까? 탄소 원자량 12가 그죠? 2개가 있는 거고 수소 원자량 1이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2H6의 분자량은 얼마다? 3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C2H5OH에서 얘 분자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요 탄소 원자량 12가 2개가 있고요. 수소가 지금 현재 6개야. 그렇죠? 수소 원자량 1이 6개가 존재하고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분자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46이 나온다. 이게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역시 평균 분자량도 나오죠. 공기와 같은 혼합기체는 각 기체의 분자량과
그 조성비로부터 분자량을 계산해서 기체의 분자량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 수증기, CO2 다 섞여 있는데 거기 지금 질소가 79%고 산소가 21%라고 얘기를 한다면 질소의 분자량은 28이죠. 산소의 분자량은 32야. 그래서 28짜리 질소의 분자량, 질소 28이 얼마입니까? 전체 100 중에서 79%를 차지하고 있고 요거 더하기 산소의 분자량 32가 전체 100% 중에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은 29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원자량이고요. 분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분자량입니다. 근데 지금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 있죠? 그죠?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지금 현재 뭐냐면 실험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물질. 그죠? 실험식 양이라고 있는데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화학식의 화학식 양이에요.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얘들은 지금 다 분자식이잖아요. 얘들은 C2H6 한 분자, C2H5OH 한 분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화학식. 그죠?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화학식. 그놈들의 화학식 양을 계산한 게 이제 실험식 양이 되는 건데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NaCl 이런 거 분자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KCl 마찬가지고 KCl 마찬가지고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화학식의 화학식 양을 우리는 실험식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KCl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NaCl도 그죠? 이 NaCl이 NaCl 한 분자가 아니잖아요. KCl도 KCl 한 분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도 뭡니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얘들요. 그죠? 실제 KCl은 어떻게 생겼냐면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그죠?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KCl이 뭐가 되냐면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끊임없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KCl이 되는 거죠. 얘는 분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쓰고 있는 KCl은 여기서 반복되는 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KCl이라고 쓰는 거지. 얘가 NaCl 한 분자, KCl 한 분자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죠? 화학식의 화학식 양을 우리는 실험식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온과 분자는 다르잖아, 지금요. 그죠? 단적으로 이온과 분자는 다릅니다. 단적으로 이온과 분자는 달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이온과 분자는 달라요. 그렇지만 화학식 양을 계산할 때는 분자량의 계산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됩니까? 나트륨이 23이 되는 거고요. 염소가 얼마입니까? 35.5가 돼서 이 화학식 양은 58.5가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칼륨의 원자량은 39고요. 염소의 원자량은 35.5니까 이놈의 화학식 양은 74.5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화학식의 화학식 양을 실험식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실험식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온과 분자는 다릅니다. 이온과 분자는 달라요. 그죠? 이온과 분자는 다르지만 실제 화학식 양을 계산할 때는 그죠? 분자량의 계산법과 똑같이 계산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실험식 양이 되는 겁니다.
하시겠나요? 됐습니다. 책 한번 보면 여러분들 원자량은 뭡니까? 원자들의 질량 B라고 돼 있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평균 원자량은 받고 분자량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실험식 양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요. 괄호 3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온과 분자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지만 이온식 양을 계산할 때는 분자량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됐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몰은 똑같이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몰은 똑같이 할게요. 몰은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요. 생략할 거 생략하고 요점 정리식으로 이렇게 쭉쭉 했지만 몰은 똑같이 하겠어요.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조금 다르게 들 것이고요. 관련 예제 문제도 여기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은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저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 다 했구나.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다 저 뒤쪽에 있는 학생들은 뭐 막 퍼져 보일 때도 있어. 어쩔 때 보면. 몰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몰이 뭐냐? 1몰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몰. 저기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설명은 여기다 갈게요. 여러분들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에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치환해서 쓰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12라고 치환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을 12로 정해놓고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을 비례값으로 표현한 걸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니까 훨씬 더 편리하기는 편리해. 근데 지금 비례값이니까 단위를 못 붙이는 거죠. 단위를 붙이면 너무나 편리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단위를 붙이면 너무나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하고 이제 어떤 학생, 그죠? 저기 있는 남학생이 우리들이 이제 몸무게를 측정했더니 내가 100kg고 50kg가 나온 거야.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들의 질량 비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겠죠? 2대 1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 2g, 1g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비례값이니까 그죠? 되게 편리하기는 편리해. 원자량은 되게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얘가 지금 비례값이니까 단위를 못 붙여요. 그죠? 여기다가 단위를 붙이면 너무나 편리하겠지. 그죠? 그럼 단위를 한번 붙여보자는 얘기야. 실제 한 개 질량을 몇 개를 묶으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싹싹 사라지면서 12g이 나오게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를 1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몰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아보가드로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몰의 개수가 몇 개냐? 6 곱하기 10의 23승계. 더 정확히 얘기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몰의 질량이 뭐가 될까요? 얘는 그냥 한 개 질량이야. 그죠? 얘는 1몰의 질량이잖아요.
1몰의 질량은 뭡니까?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 된 거지. 됐나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은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거, 이게 1몰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1몰의 질량,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거나 또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얘가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죠.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거나 또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CO2다. CO2 1몰의 개수가 얼마냐 하면 CO2 1몰의 개수는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2 1몰의 질량은요. 분자량이 되겠죠. 분자량.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에요. 원자량의 합. 분자량을 계산했더니 44가 나왔습니다. 이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2몰의 질량과 2몰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 2몰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1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2몰의 질량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88g이 나오게 된다. 필의식이죠, 이제. 0.5몰의 질량이 얼마가 됩니까? 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걸까요? 0.5몰의 질량, 이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0.5몰의 질량은요 22g이 나온다. 이게 바로 CO2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 마그네슘 한 개 질량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다 쓰고 마그네슘 한 개 질량 CO2 한 개 질량이라고 할까요? 마그네슘 한 개 질량이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마그네슘 한 개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마그네슘 1몰이 얘도 마찬가지야. 1몰의 개수는 그죠? 전부 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1몰의 개수는 전부 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거나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얘가 전부 다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마그네슘 한 개 질량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 질량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1이 되면 되는 거야. 한 개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승계가 23승계가 24g이 됐으니까 한 개 질량은 얼마가 됩니까? 요게 1이 되면 되겠죠.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야.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양변을 6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4를 얼마로 나눈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얘가 결국은 마그네슘 한 개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쓸 사람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에테인 4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테인 4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얼마가 될까요? 에테인 4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얼마가 될까? 그럼 얘 이렇게 해줘야지. 에테인 4몰이니까 에테인 4몰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에테인 4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분명히
제가 이제 만약에 4CO2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죠? 얘는 뭡니까? 여기 있는 작은 수는 바로 앞에 놈만의 몰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숫자는 다 몰수야. 우리가 이제 몰을 갖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숫자는 다 몰수라고 붙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는 다 몰수가 되는 거야. 됐죠? 숫자는 다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수하고 개수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4CO2 속에, 그죠? 4CO2 속에 숫자는 다 몰수고요. 몰수하고 개수를 헷갈리지 말자. 작은 수는 바로 앞에 원자만의 몰수, 바로 앞에 놈만의 몰수가 되는 거죠. 작은 수는 바로 앞에 놈만의 몰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큰 수는 배분이다. 스케일이 크다.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CO2 속에는요. 탄소는 4몰 있고 산소는 8몰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테인 4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가? 그죠? 여기 앞에 있는 큰 수는요. 얘도 되고 얘도 된다. 배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됩니까? 4CO2, 4 에테인이죠. 4 C2H6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총 몇 몰이 지금 포함되어 있을까요? 24몰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24몰에 수소 원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4몰의 수소 원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저는 몰수를 물은 게 아니라 개수를 물은 거지. 됐죠?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얘는요 144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몰과 개수와의 관계, 몰과 질량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됐습니다. 연습하는 건 다 적었죠? 네. 그 다음, 이제 몰과 부피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몰과 부피와의 관계, 그죠? 우리가 그 16페이지 이제 뭐 1몰의 개수, 그죠? 1몰의 개수, 1몰의 질량,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1몰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죠? 집단으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도 한다. 1몰의 질량은 원자, 분자, 이온의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값이다. 요거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로 2번에 물분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다. 물분자 4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얼마다. 요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다른 걸로 예를 든 거야. 됐습니까?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몰과 부피와의 관계. 몰과 부피와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유도를 한번 해볼 거야. 조금 다르게 유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아시겠죠?